145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르디 3대 막장 오페라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운명의 힘입니다. 이게 이제 베르디 페스티벌 파르마입니다. 베르디 파르마 쪽은 베르디가 태어난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죠. 매년 베르디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런 극장입니다. 2011년 공연 작품입니다. 이 베르디 운명의 힘을 보면은 이 1862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황실 극장의 요청으로 지금 초연이 되는 겁니다. 이 러시아에서 초연이 됐다는 의미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탈리아하고는 달리 교황청의 간섭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유럽은 가톨릭이었지만 러시아는 별도로 러시아 정교라 그러죠. 러시아 정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과는 이제 약간 틀립니다. 당시에 이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는 교황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공연이 금지되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이 이제 주인공 3명이 마지막에 다 죽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암울한 거죠. 등장한 주인공 3명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죽는 그런 극으로 처음에는 마감이 됐었습니다. 1862년 공연작은. 이 원작은 이제 스페인의 리바스 공작이 이제 돈 알바로 또는 운명의 힘이라는 이런 원작이 있었습니다. 이 대본은 이제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피아베라는 분이 이 베르디 작품 대본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 운명의 힘뿐만 아니고 에르나니, 아틸라, 맥베스, 스티펠리오, 심지어 유명한 작품 중에 리골레토, 라트리아가타도 이 피아베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 보카네그라까지 이렇게 작품을 쓰고 나서 이제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실제 이 초연은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한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러시아 황제한테 이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베르디도 그렇고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이 상황을. 다시 이제 이 대본을 수정을 합니다. 대본을 수정을 했는데 이제 피아베한테 맡기질 못했어요. 피아베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아이다의 대본을 쓴 안토니오 기슬란촌이라는 분이 이제 밀라노 공연 때, 1869년 밀라노 공연 때는 이분이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교황청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공 3명 중에서 알바로가 자살을 하는 걸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처음 초연 때는 없었던 이제 서곡을 삽입을 하죠. 엄청난 서곡 하나가 이제 들어갑니다. 오케스트라가 단독으로도 이제 지금 공연을 많이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베르디 서곡 중에서는 지금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날레 부분도 이제 알바로 자살 대신에 이제 3명이 삼중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오페라 운명의 힘은 보면은 당시에 이제 초연 때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교황청이 그러니까 금기시한 그런 소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실제 가톨릭이니까 자살이나 낙태, 근친상간, 친족살인 이런 것들이, 비록 그게 이제 연극이나 오페라 무대지만 이런 소재들을 굉장히 교황청에서 싫어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또 교리에도 어긋나니까요. 초연 때는 러시아 정교에 지배하에 있던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에 주인공 3명, 알바로, 레오노라, 그 다음에 카를로 3명이 전부 다 죽습니다. 카를로는 결투해서 죽고, 알바로는 자살을 하고, 레오노라는 이제 카를로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제 죽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 주인공 3명이 모두 죽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고 극정제는 굉장히 거칩니다. 무대는 너무 어둡습니다. 이 영상 자체도 굉장히 고화질 영상인데 무대 자체가 그냥 계속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주인공의 형체라든가 이런 게 똑똑히 잘 안 나옵니다. 조명 자체가 어둡습니다. 극이 이제 가져다 주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음악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 전체가 굉장히 다운이 된 그런 베르디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정판을 이제 밀라노 라스칼라이스 할 때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를 수정하죠. 알바로의 자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고 알바로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곡으로 이제 엄청나고 이제 멋진 심포니아 하나를 이제 추가하죠. 이 서곡에는 이제 사실 주인공 3명의 어떻게 보면 바그너가 즐겼었던 유도동기 음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퍼토리 이렇게 주인공 카를로의 어떤 멜로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동기에서 쓰던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라이트 모티브 방식 비슷한 걸 도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약간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음악도 이제 서곡이 추가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덜 암울한 상태로 바뀐 거죠. 자, 아리아의 감상 포인트를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르디 오페라 중에서 뭐 최고의 서곡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연 이 서곡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막에 걸친 작품 중에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아리아가 나옵니다. 뭐 주옥 같은 아리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이제 레오노라의 아리아 신이여 평화를 주셔서는 뭐 거의 이게 이제 시그니처에 가깝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아리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막에 이제 카를로가 부르는 이제 그 이중 아리아, 알바로의 어떤 연이어 벌어지는 이제 두 곡의 아리아 또 굉장히 주옥 같죠.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분들의 공연을 이 작품으로 이제 처음 접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 성악가의 어떤 실력을 논할 수는 없지만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칼라트라바 호작은 이제 이 스페인의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뭐 심지어는 전쟁 영웅한테 칼라트라바 훈장이라는 게 주어질 정도로 스페인 내에서 엄청난 호작입니다. 엄청난 그 귀족 가문이죠. 호작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왕족이 많이 하죠. 이 보통 보면 공주나 이런 왕이 아닌 공주나 왕자들이 이제 그 공작 자기를 보통 받는데 이 공작 자기를 받은 사람의 후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호작을 하니까 가문 자체가 이제 어떤 왕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문입니다. 이 이제 칼라트라바는 이제 두 명의 이제 자식을 갖고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제 레오노라 주인공 레오노라와 이 돈 카를로라는 자식 둘을 뭐 키우고 있습니다. 그 레오노라는 이제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보통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하고 뼈대 있는 스페인의 가문의 딸인 레오노라가 이 잉카의 귀족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돈 알바로는 잉카의 귀족이 아니고 왕족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이 이제 남아메리카를 정벌을 하면서 이 스페인의 이제 식민지가 됐죠. 뭐 이 페루나 뭐 이 칠레 뭐 이런 쪽이겠죠. 잉카니까. 이 돈 알바로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칼라트라바 호작 입장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식민지의 땅에 이제 정확하게 피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인디오의 피가 흐르는 돈 알바로와 레오노라가 사랑을 하니까 그걸 뭐 결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돈 알바로와 이제 뭐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레오노라와 돈 알바로는 이제 이 칼라트라바 호작 몰래 이제 야반 도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 오페라의 시작이 이제 야반 도주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1막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부모가 반대하는 이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두 남녀가 결국 이 오페라의 이제 모든 이제 그 증오와 불행의 이제 씨앗이 되는 거죠. 그 결국 이 야반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들켜가지고 사실 돈 알바로는 이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내던진 이제 총에 이제 칼라트라바 호작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를로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이제 왼수가 돼버린 거죠. 이 동생과 이제 동생의 남자친구는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도망을 가고 돈 알바로는 이 두 연놈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제 두 남녀를 추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과르디아노 수도 원장이 이제 레오노라의 어떤 은신을 이제 도와주고 또 실제 너무 이렇게 무겁고 암울한 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집시 여인인 뭐 프레치오 실라라든가 뭐 멜리토네라든가 트루부코라는 이제 마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그걸 약간 이제 코믹한 부분도 이제 약간 가미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연출은 이제 스테파노 포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무대 디자인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휘자는 이제 잔루이지 젤메트라고 그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모나코 국적을 취득하고 베르디 작품을 굉장히 많이 지휘를 했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디 작품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멋진 서곡. 이 서곡을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이제 그 흔히 이제 비교를 바그너의 이제 그 탄호이저 서곡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이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잘 살린 그런 서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 자체가 레오노라 테마, 카를로 테마, 알바로의 테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서곡의 길이가 꽤 길거든요. 전곡을 다 실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이 시작되는데 1막은 이제 이 칼라트라바 후작 저택의 이제 네오노라 방입니다. 네오노라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까지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왜 잠을 자지 않느냐. 아주 인자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대화 속에는 뭐 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너가 그런 인디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포기한 건 정말 잘 됐다. 아마 네오노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밤에 이제 그 알바로와 이제 야반 도주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알바로가 지금 오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아버지가 와서 이제 창문까지 닫아주면서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참 딸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죠. 저렇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 배신하고 지금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를 배신해야 되니까. 네오노라가 부릅니다. 이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제 담았죠. 들어보시죠. 자, 이제 시종이 와서 이제 격려도 합니다. 이제 곧 이제 알바로가 도착할 거라고 이제 이 시종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자기 주인의 이제 야반 도주를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알바로가 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이제 지금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네오노라 입장에서는 뭐 이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 마음을 굳게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하늘이 우리를 결합시켰다는 이런 이제 아리아를 부릅니다. Per sempre, mio bell'angelo, congiunse il cielo adesso, l'universo in questo amplesso io mi leggo dominar. Quel che t'agita, questo giorno, da lungo mille inciampi tua dimora non vietato penetrar. Ma d'amor si puro e santo nulla
dal verone getta no seguimi lascia mai la tua prigione seguimi lascia mai la tua prigione pronti le srieri di già ne attendono un sacerdote ci aspetta allora vieni d'amore in sen ripara che Dio dal cielo benedirà e quando il sole lume dell'India di mia regale stirpe signore il mondo in anni del suo splendore sposio diletta le troverà. 자, 아리아를 부르고 나서도 보면은 이제 레오노라가 결심이 아주 그렇게 굳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생일대 중요한 지금 결심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레오노라가 하루만 더 아버지 얼굴을 더 보고 갈 수 없냐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알바로는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실행할 수 없다고 또 그렇게 하니까 참이 결국 이 딸은 아버지 대신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아리아를 부릅니다. 당신을 따라 지구 끝까지라도. 참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배신감 느껴지죠. Sospira voce d'anima di questo cor che t'ama, finché mi porta un palpito far paga ogni tua brama. Il solo ed immutabile desio per me sarà, mi segue a dividerci, il fatto no, non potrà. Il segue non il fatto non potrà, mi segue andiamo, andiamo, non divide, non potrà, mi segue andiamo, dividerci, potr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인기척이 들립니다. 후자기한테 들켰습니다. 후자기 나와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잉카의 자손하고 자기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이 붕괴되는 상황을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호신용으로 이제 알바로가 이제 권총을 하나 갖고 왔었고 이 권총을 가지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뭐 자기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에 이제 그 권총이 격발이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군대를 갔다 왔지만 어떤 권총도 그렇게 던진다고 격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레오노라와 이제 알바로는 이제 도주를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알바로는 부상을 상당히 입고 도주를 하다가 결국 이제 레오노라하고도 같이 도망을 못 갑니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도망을 가고 돈칼로는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갖고 이제 두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2막입니다. 마을의 이제 주막입니다. 이제 이 돈칼로는 이제 아버지 원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떠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오노라는 자기 동생이지만 뭐 네오노라도 이제 죽이고 또 돈 알바로도 죽여야 되는데 그 주막에서 이제 돈칼로가 이제
그 남자 하나,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하나를 발견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동생 같습니다. 이게 레오노라가 이제 이때 남장으로 이제 변장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남장을 했는데 뭐 수염도 하나 없고 이렇게 깔끔하니까 이제 돈 카를로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저게 혹시 자기 동생이 아닌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지만 이제 뭐 당장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레오노라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을 치겠다고 이제 갔습니다. 이 마부인 트라부코한테 이제 돈 카를로가 확인을 합니다. 저 혹시 저 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지금 그 스페인은 이제 그 이탈리아와 힘을 합쳐가지고 오스트리아와 좀 전쟁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프레오치 실라라는 이제 집시가 이제 전쟁에 창가를 부릅니다. 이 전쟁을 독려하는 거죠. Al suon del tamburo, al brio del corsiero, al murmuro duro del bruto pensier, e cambiò sussurro, senza altar pensieri, viva la guerra, e viva la guerra, e viva la guerra, e il vile obliato, e il vile che muore, al bravo soldato, al vero valore, premio servato di gloria e onore, viva la guerra, e viva la guerra, e viva la guerra, se vieni fratello sarai caporale, e tu colonnello, e tu generale. Il Dio fu fratello dannato immortale, a ogni temperello il bravo ufficiale. E viva la guerra, e viva la guerra, e viva la guerra. 그러면서 이제 이 카를로가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집안에 생긴 그런 불행한 얘기를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친구의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 아리아죠. 한번 들어보시죠. Son Perena, son Riccolone, Aceliene mi festa la banca, sarò presto in utroque dottore, che di studi ancor poco mi manca, di la Vargas mi torse l'oranno, e la Sicilia con sé liquidò. Non trattenne Elena Colonna, per l'amico il sottore parlò. Della suora un amante straniero, colui il padre gli avea trucidato, ed il figlio da pro cavaliero a vendetta ne aveva giurato. Il seguimmo di canice in riva, nella copia fatal si trovò. Per l'amico Elena soffriva, che il suo cuore adesso parlò. Ovunque narrar che nel pari la serotta col vecchio peria, e una zuffa tra servi e sicari, sono il vil servare io da Vargas all'or mi staccava, e seguì l'assassino giurò, verso America il mare solcava, e per la sua storia tornò. 어떻게 보면 그날 밤에 생겼던 어떤 가문의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이제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프로치오 신라 입장에서는 그게 뭐 당신 친구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그 당신 얘기라고 금방 간파를 하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카를로의 불행한 그런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그 후작 가문에서 생겼던 그 비극적인 일들은 이제 완전히 까발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레오노라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갈 데도 없는 상태죠.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자, 수도원입니다. 레오노라는 결국 이제 이 수도원장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남장을 이렇게 한 상태로. 그러면서 자신이 범한 그런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제 아리아를 부르죠. 들어보시죠. 자, 이제 이 수도 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도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여자가 자신을 구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수도원 주변에 이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평생 수행을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이 과르디아노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자기의 굉장히 믿고 있는 이 클리토 신부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사전에 이 여자가 지금 처한 운명과 그 비극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옆에 그 동굴이라는 의미는 그 죽을 때까지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젊은 여자가 선택할 그런 장소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과르디아노가 이제 수도원장이 이제 레오노라를 이제 안심시키면서 자, 일단 주님의 품속에서 마음을 편하게 이제 가지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들어보시죠. Perciò tomba qui desio fra
그러면서 이제 이 수도원의 동굴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동굴에서 이제 기도와 고행을 하는데 평생 외부와 격리된 상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올 수도 없고 최소한의 연명식량으로 이렇게 고행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누군가가 그 입구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걸 가져다 먹고 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고행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절대 비밀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지금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죄악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원장 입장에서는 수도원보다는 수녀원을 권합니다. 어차피 거기서도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네오노라가 이제 그런 단순한 상황으로 이제 속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전부 내던지면서 그 수행을 고집을 하죠. 결국 이제 수도원장은 이제 그걸 들어줍니다. 그 동굴에 결국 가서 참여하라고 이제 하고 그 모든 수도사들한테도 이제 다짐을 받죠. 누가 한지 아무도 함구를 하라고. 자, 이 이야기까지가 이제 1, 2막의 이야기고 3막과 4막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